세 가지 기사를 묶어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이거는 뭐 전국 뉴스를 가장한 불경 뉴스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지방 아파트 시장 꿈틀 빠른 매물 소진에 미분양도 감소세라는 서울경제 기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부산 아파트 착공 10년 새 최저 공급 절벽 현실된다라는 기사. 세 번째 기사는 뭔가 하면 만만한 게 금융권 또 시작된 은행들의 선거철 생존기 패스트 트랙 열차 탄 가산금리 인하. 자, 은행금리 내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방 아파트 시장이 꿈틀거린답니다. 3월달에 보면은 확실히 지방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미분양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 대구 등 올 들어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 3월달 이야기입니다. 2월달도 좀 증가했는데 3월달은 많이 늘었어요. 2월달보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감소로 전환을 했다. 신고가 거래량도 3개월 연속으로 늘고 있다. 자, 금리 인하, 다주택자 규제 완화, 기대감이 크다. 예, 이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죠? 예. 실제로 서울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확대 지정됐잖아요. 그죠? 확대 재지정됐잖아요. 용산과 강남 3구 전체를 다 묶어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는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가 주춤하지만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과 가격 상승 기대감에 부산, 대구 등 지방 핵심 지역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증가세를 보이던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감소세로 전환한 데 이어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늘고 신고가가 잇따르면서 매물 소진 속도도 빨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쭉 끝에 뒤에만 보시면 됩니다. 앞 중간에 볼 거 없고. 예, 기준금리 인하와 연초 대출 한도 재설정 등으로 주택 사업자들의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입주 전망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아, 지금 올해 이제 작년 연말에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는 대출이 완전 꽁꽁 막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올해 1월달부터는 대출 규제가 풀렸죠. 예, 풀려서 대출이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래 해야지 은행도 먹고 사니까. 예, 먹고 사니까. 예. 그리고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그 규제를 갖다가 풀어줄 거라는 그 기대감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취득세부터 지금 풀어주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죠? 이것도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더 지방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위축된다면 더 강한 게 나오겠죠.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사에서는 지금 지방 부동산 아파트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그런 기사이고, 두 번째 기사는 이거예요. 부산 아파트 착공 10년 내에 아파트 착공 물량이 최저라고 합니다. 지난해 실적은 16,700호다. 2017년 착공 물량의 절반도 안 된다. 올 신축 입주 물량은 16년 만에 최저다. 예, 16년 만에 올해 2025년도 부산의 입주 물량은 16년 만에 최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성급지라 이야기하는 해운대, 수영, 남구, 동래구는 제로랍니다. 올해 입주 물량이. 전무하답니다. 제로랍니다. 갈수록 커지는 공급 부족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당연하겠죠. 인허가 등 부산시 적극 행정이 절실하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뭐 아파트 짓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죠? 여기 어딥니까? 해리턴 마레처럼 보이는데, 그죠? 여기는 해리턴 마레. 요게 아마 그 부산 위브 오션시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 자, 지난해 부산 지역 전체 아파트 착공 실적이 최근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3, 4년 뒤에 공급 절벽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착공을 들어가면 보통 3년에서 3년 반 정도면 이제 새 아파트가 짠 하고 나오는데 착공을 안 하면은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착공을 안 하는데 입주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올해 지금 해운대, 수영, 동래, 남구의 입주 물량은 제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이나 내후년에 해결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올해 착공을 하든지 작년에 착공을 했어야 나올 건데 작년에 착공 물량이 매우 작잖아요. 그죠? 올해도 마찬가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년, 4년이 지나도 예, 상급지의 입주 물량은 매우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착공 물량이 쭉 적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죠. 부산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아파트 공급 부족론을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예, 그래,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죠? 예. 아니, 부산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데 아파트 안 부족해. 아파트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인구와 별개로 부산 지역 가구수, 세대수죠. 그죠? 가구수는 2019년 137만 세대에서 2023년 146만 세대로 오히려 6.5%가 늘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독립 세대수는 더 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적정 수준의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산은 아파트 충분해, 시중 아파트 부족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예, 인구 자체만 볼 게 아니라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 현실도 같이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같이 보실 게 뭔가 하면 요거였죠, 그죠? 자, 만만하게 금융권 또 시작된 뭐 은행들의 선거철 생존기인데, 자, 정부에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은행 때리기가 다시 시작될 분위기다. 은행들의 대출 가산금리를 낮추게 되는 은행법 개정안이 패스트 트랙을 탄 가운데 일부 후보들의 대선 공약으로 횡재세나 상생기금 등의 제도도 재논의되고 있다. 아예 법으로 예, 은행의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예,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여서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가 봅니다. 자, 국회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손보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17일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가산금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3% 정도 되는 가산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대출할 때 느낄 수 있는 체감 대출금리는 더 낮아진다는 이야기죠. 자, 은행은 대출 가산금리에 신용위험을 비롯해 각종 운영비용, 법적 비용 등을 반영한다. 이게 이제 결국은 가산금리에 다 포함된 내용이죠. 그죠? 이 비용이 줄어들면 가산금리도 줄어들어 차주의 이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은행권 이자 수익은 크게 증가한 반면 은행의 비용 부담은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이 발의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보신 요 기사 세 가지를 묶어서 한번 다시 보시죠. 자, 먼저 지방 아파트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는 기사. 예, 매매 거래량이 좀 활발히 늘어나고 있다. 서울로 가려는 수요들이 그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지구를 묶으면서 서울로 가려는 지방의 수요들이 지방으로 다시 유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 두 번째 보시는 게 뭐였습니까? 부산에는 지금 현재 작년 착공 물량이 10년 새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은행의 가산금리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그 대출 이자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마 내려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 이 세 가지의 기사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감이 오시죠? 자, 입주 물량,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금방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 올해라도 착공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착공 물량은 안 늘어나. 공급 부족은 앞으로 3년, 4년까지 지속될 것은 확실한 팩트입니다. 확실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지방은 지금 점점점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울을 묶어버리면은 그 돈들은, 예, 서울을 묶어버리면은 그 돈들은 다시 지방으로 유턴할 수밖에 없겠죠. 지방으로 퍼질 수 있도록.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과 더불어서 서울을 규제하는 정책을 편다면은 결국은 유동성들이 지방으로 유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마지막으로 금리가 지금 더 내려갈 것이다. 한국의 기준금리 5월달 되면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할 것인데 이번에 0.25를 더 내리면은 2.5%가 됩니다. 그런데 은행의 가산금리가 아직 좀 높은 편이죠, 그죠? 은행의 가산금리까지 낮출 것이다. 예, 그래 된다면은 대출금리 이제 3% 초중반 시대가 아마 머지않아서 오지 않겠는가. 자, 금리까지 내려가고 있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예. 지금 꽃놀이 갈 때가 아니에요. 집 없으신 분들, 무주택인 분들, 꽃놀이 갈 때가 아닙니다. 일단 내 집부터 이제 만들어 놓고 꽃놀이를 가셔야 돼. 갈아타기 생각하시는 분들, 예. 빨리 세팅하세요. 갈아타기 생각하시는 분들, 빨리 세팅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나의 포지션을 결정을 하시고, 잘 모르겠다, 궁금한 게 있으면은 여기 태양 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같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